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건축 행위,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도시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른바 선계획 후 개발,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예를 들면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먼저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다. 그러면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기본 계획의 터 위에서 그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구역 지정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를 할 때도 그럴 때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그러한 도시계획적 행위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건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구 단위 계획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하는 목적은 이렇게 도시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전하고 개발하는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면 주거 또는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이런 이제 지구 단위 구역의 에서의 중심 기능을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매우 중요한 건축 행위를 하는 핵심 요소인 이 건폐율,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높이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시 지역 내에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라는 것은 이 법 제도 개선 전에 도시 지역 내에서는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1종, 그리고 도시 지역 의의 비도시 지역에서는 제2종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분리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어쨌든 도시 지역 내의 지구 단위 계획. 여러분 도시 지역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에서 그렇죠? 4대 분류하고 있죠. 그게 도시 지역. 그죠? 예. 그다음에 관리 지역.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농림 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4대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또 중분류하고 있죠. 예, 이렇게 이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도시 지역 내에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반드시 부지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을 위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기부채납을 하는, 이렇게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그러면 피해가 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사업 시행자, 어쨌든 사업 주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건폐율로 또는 용적률로 또 건축물의 높이로 이렇게 완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부채납한 거에 따른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소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선 이제 그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즉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 그런 인센티브 규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우선 이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있어요. 건폐율에서 이제 이거 건폐율이 있죠. 건폐율이 예를 들면 뭐 50%, 60%, 뭐 상업 지역에서는 뭐 심지어 80%뭐 이렇게 70, 80 뭐 이렇게 그 건폐율이 있죠. 여기에 곱하기 1 플러스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되는 면적 1 플러스 그래서 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면적 나누기 원래 면적, 원래 대지 면적. 그러니까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만큼 그 비율만큼 1 플러스 그럼 1점 몇 되겠죠. 요걸 이제 건폐율을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약간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건폐율 완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또 완화가 있어요. 용적률 또한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용적률은 그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그 용적률이 대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250%죠. 250% 플러스 그리고 이제 여기에 1.5를 곱합니다. 1.5 곱하기 이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되는 기부 체납되는 부지 면적 곱하기 이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이걸 곱합니다. 요런 정도. 그리고 나누기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 면적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좀 높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업 부지를 한번 가지고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이 산식에 의해서. 그리고 높이도 있습니다. 높이도 건축법 제60조에 보면 이제 그 건축물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죠. 높이. 이거는 이제 그 60조에 따라서 이제 각 용도 지역 그 용도별로 건축물 높이 곱하기 가로하고 1 플러스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되는 면적 나누기 원래 대지 면적. 예. 그겁니다. 그 비율만큼 1 플러스니까 1점 몇 되겠죠? 이렇게 높이, 예를 들면 높이가 50m였다. 그러면, 이렇게, 50m 곱하기 1점 몇 하면 뭐 50m, 60m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은 이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공, 요 부분. 그러니까 이때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거, 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하고 이렇게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그런 금액,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이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에 따른 완화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또한 이제 건축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무면적, 이 초과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얼마냐면 이 공개공지나 또는 공개공간 의무면적 초과를 해서 설치한다면 초과 여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가 있어요.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건축법 43조 제2항에 따라서 완화된 용적률 플러스 그리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곱하기 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의 절반 나누기 대지 면적 이런 산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산수 수학도 아니고 산수 정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이 완화할 수 있는 높이는 건축법 제43조 제2항 여기에 완화된 높이 플러스 건축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높이 곱하기 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나누기 대지 면적 이런 거 이런 산식에 의해서 완화하는 높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합벽하죠. 두 필지 이상 이렇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벽 건축 시 용적률의 120% 이내로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완화해서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그 당의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배 그리고 용적률의 2배까지 또 완화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지역 내에서의 지구 단위 계획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로 직접 숫자를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건폐율도 계산해보고 그리고 용적률도 그렇고 높이도 계산해보면 오히려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럴 겁니다.